안녕하십니까. 걷는 명품 변호사 조영주 변호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힘을 받아서 더 좋은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이스피싱 듣기만 해도 기분이 나쁘시죠? 네, 보이스피싱은 여러 단계의 사람들이 판단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을 우리가 보이스피싱이라고 하고, 많은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보이스피싱을 하는 경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통장이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자기 명의 통장을 통해서 돈을 받는 건 아니고, 꼭 다른 사람의 명의의 그 통장을 받아서 그 통장에다가 피해자들이 송금하게 하는 게 항상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통장을 빌려주는 사람이 항상 등장하는데요. 이제 통장을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요새 이제 처벌을 받긴 하는데, 이게 이 범행을 하는 건지 모르는 건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말 부탁을 받고서 통장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르고 통장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하나의 단체로서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는데, 아는 경우라면 결국은 사기죄의 공범이 돼요. 보이스피싱에 대한 양형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공범이 된다는 것만 해도 징역 2, 3년의 실형이 나오거든요. 통장 하나 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사기 공범이 되면. 근데 이제 이 통장에 들어온 돈을 이제 어떻게 쓸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 통장 어차피 통장을 빌려준 사람도 사기죄의 공범이라면 거기에 들어온 돈을 통장을 빌려준 사람이 쓰더라도 이거는 사기 범행 이후에 돈을 쓴 거라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따로 횡령죄가 되진 않는데요. 근데 만약 빌려준 사람이 이게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그냥 선의로 빌려줬던 거예요. 근데 빌려준 것만으로 처벌받지만 보이스피싱으로는 처벌 안 받죠. 근데 이 사람이 통장에 있는 걸 돈을 자기가 썼다, 어떤 이유로든 간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죄로 처벌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이제 사기죄에 이용됐고,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 이후에 돈을 쓰는 것처럼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봐서 이게 죄가 안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게 자기 명의에 있는 돈, 어차피 자기 돈 아닌데 쓴 거로 인해서 따로 횡령죄를 처벌할 것이냐, 이러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전에 하급심 판결들은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보이스피싱의 사기를 당해서 피해가 된 돈이고, 그 돈을 쓴 거는 결국 사기 이후에 돈을 쓴 거라 무죄라는 판단도 했지만, 법원은 기본적으로 자기 명의의 통장이라 하더라도 자기와 어떤 법률 관계 없이, 내가 받아야 될 이유 없이 돈을 받은 것을 사용하는 것은 돈을 송금한 사람에게 일종의 이제 보관자로서의 지위가 있다고 보고, 그거를 쓴 경우에는 횡령죄로 이제 처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통장인데, 통장을 빌려준 사람이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그 돈은 원래 피해자 돈이거든요. 피해자를 위해서 보관하고 있고 나중에 돌려줘야 될 돈인데, 이거를 임의로 사용하게 되면 횡령죄로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대법원에서 판단이 나왔고, 이에 따라서 이제 항소심에서도 그 통장에서 들어간 돈을 통장 명의인이 사용한 경우에 횡령죄로 처벌을 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통장 빌려주지 마세요. 어떤 이유로도 빌려주지 마세요. 통장이 남의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는 이렇게 보이스피싱을 등에 관한 불법 범죄이거나 아니면 탈세인 경우가 100%입니다. 남의 통장 이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해드리고, 그로 인해서 불이익은 빌려준 사람이 원박 받는다라는 사실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